진상조사단 조사 범위 및 계획을 이호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철도파업 진상조사단 활동은 이제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면서 진상조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 활동이 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그것을 또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또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상조사단에서는 이번 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의 요소들을 다각도로 다양한 차원에서 좀 검토하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법률적인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크게 보면 뭐 한 6가지 정도의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진상조사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파업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만큼 범죄로 처리되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업무방해죄와 같은 파업 자체를 범죄로 불온시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경영상의 판단, 또 경영권, 또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하는 이유로 파업 목적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의 범위를 극히 협소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와 우리의 관행,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노동인권의 기준, 그리고 또 국내의 학계와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헌법상의 파업권 보장의 기준에 제대로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가장 극명하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이 진상조사단의 하나의 과제는 바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또 경영권 논리를 통해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뭐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실제 철도노조의 파업 전에, 그리고 또 파업의 진행 과정에서, 또 지금 파업이 끝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또 사측과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각종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인권 침해는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하나만 달랑 들고 이 사업장을 침탈해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강압하는 이제 그러한 사태도 목격이 됐었고, 또 SNS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사찰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라고 하는 점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그런 침탈의 문제도 아직 정확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이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좀 조사하고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에 의한 그 파업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언론이 이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파업권,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의 민영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도하는 자세를 견지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또 경찰에서 발표하는 일부 사실들을 그대로
그냥 지면에 받아쓰는 그와 같은 행태들이 반복돼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어떤 왜곡된 사실과 다른 그런 어떤 발표들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고, 결국 그것이 국민들에게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진실을 좀 외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보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좀 진상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사용자 측, 즉 철도공사 측의 파업에 대한 탄압의 문제입니다. 이 사측의 탄압은 매우 노골적으로 또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이 돼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또 이 파업이 끝나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민영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이와 같은 행태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가 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거의 매일 어떤 보도자료를 낸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마치 이것이 불법 파업이고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좀 호도하는 그러한 현상을 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미 많은 그 공론을 통해서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에 그 수서발 그 KTX 법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철도 사업의 어떤 민영화라고 하는 큰 정책의 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 민영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꼭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조사 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경찰, 사측의 이 협조가 매우 불성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그리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고, 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 그리고 사측의 과도한 탄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진상조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와 또 사측 그리고 경찰의 성실한 협조가 있을 것으로 또 기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또 명확한 그런 진실을 밝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이면 또 법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질타하면서 파업권의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진선미 의원께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